국회는 다주택 논란이 된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송국 검증과 역검증 공세로 여야가 2차 공방전을 벌입니다. 미 언론들은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노린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대북제재 공조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당시 청와대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보고 시점이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원 이사장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장애인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좀 때리시던가요? 손으로 때렸으면 나한테 때리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사건 내막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봄 기운 가득한 날씨가 지금 이어지지만 이번 주 전국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여야의 격돌이 주초부터 곳곳에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 최종호 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번 주 7건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내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창원 성산의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도 내일까지 이어지고 보선의 여야 총선은 계속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언급으로 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지 복잡하게 꼬인 이 북한 비핵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7 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 4가지 이슈 꼼꼼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철벽 엄호와 송곳 검증이 격돌할 인사청문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의혹만 4개입니다. 장관 지명에 앞서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을 어차피 겪었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등 과거 발언으로 일찌감치 야당의 낙마 1순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위장 전입과 채용 비리 등의 의혹이 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딱지 투자 의혹에 이어 실거주하지 않은 대치동 아파트에 투자해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아들 특혜 채용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입니다. 7대 인사기준 만들었는데요. 7명의 후보가 100% 인사기준 부적격 사유가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모두 인사검증을 통과한 적임자라며 청문회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이 경남 창원 성산의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주말 총력 유세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최근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 지지도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35.5%로 19.6%를 얻은 민주당 권민호 후보보다 15.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합의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본부 중대와 제2중대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주말 총력 유세로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축구장, 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창원 경제를 망친 정권을 이번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주말 이틀간 거리 유세를 펼치며 이재환 후보를 도와 창원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중당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재벌에 넘기고 탄력근로제 노동계약하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노동자와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도 내일 결정됩니다. 검찰이 블랙리스트의 최종 윗선으로 이 청와대를 겨냥을 하고 있어서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 청와대 윗선도 영장 청구를 피해가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백연상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석 달간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넣는 등 부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내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인사 개입의 최종 지시자로 의심받고 있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환경공단 감사 자리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건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입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내 윗선인 만큼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청와대 윗선은 최소 수석급이나 더 윗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져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에 이 미국과 북한의 행보를 두고 미 언론들이 우려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섣불리 제재를 철회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를 감행하며 미국에 휘둘린다고 한국을 맹비난한 북한. 미 언론들은 북한의 이 같은 대남 파워 게임이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주장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벽에 부닥쳤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raveling started at Hanoi. Kim Jong-un miscalculated. He's dug himself in a hole and now he's trying to dig himself out by escalating the tension. 돌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날려 미 행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려가 쏟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만 약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That would be the wrong message to send to North Korea. I mean, if that is the message, then the North Koreans will assume that they can continue to make decisions along these lines an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back down. 북한의 압박에 미국이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는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회담이 결렬됐던 이유를 설명하고 이 동시에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협조를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런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 카운터파트를 만났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의 진전을 위한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비건과 동행했던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내일, 즉 24일 추가 일정으로 베이징으로 간다고 공개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가 북경을 간다라는 것은 이미 비건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건 대표는 중국의 하노이 미북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불법 환적이 의심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방문 목적은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 요청으로 보입니다. 공통 분모가 아무래도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실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에 동참을 할 것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 주역이었던 비건 대표가 공동 제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면 초과에 놓인 이 청와대 어떤 전국 회법이 있는지 강상구 정치부장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먼저 전국의 흐름을 바꿀 만한 사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내일부터 시작하는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예.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 이슈도 있죠.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4.3 보선도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 있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청문회부터 보죠.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야당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각 발표 직후에는 박영선 후보자를 야당이 주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까지 뭐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한두 번씩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자료 제출 거부로 청문회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의외로 논란이 커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편하게 발언한 공간인 페이스북을 서둘러서 닫았고 이후에 공식 답변 등을 통해서 논란이 된 발언을 뒤집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청와대의 눈높이와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나오는 대목인데 이 말이 갖는 진짜 의미는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논란과 무관하게 임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 북핵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이후에 일단 내일 우리 측 인원이 정상적으로 개성으로 가느냐, 할 수 있느냐가 1차 관심사입니다. 북한의 다음 조치는 뭐가 될지 중요한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추가 대북 제재를 취소시켰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청와대로서는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선을 좀 보죠. 보선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 비해서 여당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지도부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관측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야당 지도부는 보선 지역에 상주하는 데 비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일부터 베트남 방문에 들어갑니다. 이번 보선의 의미는 여야로 본다면 총선을 앞두고 미리 보는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주도권이 걸린 선거입니다. 야당만 놓고 본다면 황교안 체제의 안착, 나아가 보수 통합의 방향이 걸린 선거이기도 합니다. 여권 내부에서 황교안 체제의 야당이 총선 상대로 더 좋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동시에 황교안 대표가 당내 장악력과 지지율을 높이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보선을 대하는 여권의 태도도 이런 복잡한 속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거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건이 아닐까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야당도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먼저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발빠른 대응은 청와대가 얼마나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거 참 예민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좀 복잡한 게 당시에 법무장관은 황교안, 검찰총장은 최동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의혹의 중심인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계기로 사실상 지금 재수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재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한 5가지 이슈가 있는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학의 사건인데 2013년 청와대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할 무렵에 경찰로부터 별장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보고 시점이 김 전 차관 임명 전인지 그 후인지를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청 범죄정보 책임자를 호출했습니다. 김학의 고검장의 법무부 차관 임명 무렵으로 은밀히 떠돌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사건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정보 책임자는 첩보를 확인 중에 있는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영상을 확보하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보고를 했는데도 김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수차례 확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관련 첩보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임명 당일 오후 갑자기 첩보가 있다고 보고해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TV조선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보도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임명 6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강행하며 경찰의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경찰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수사를 할 당시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 당시 민정라인은 의혹을 지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진이 좌천된 것도 이 괘씸죄가 아니라 허위 보고에 따른 징계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한 관계자는 공식 수사 전부터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관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직접 찾아와 수사 착수를 우려하는 VIP의 뜻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행정관은 김학의 사건 보고를 올린 적은 있지만 외압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보고서하고 정반대로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제가 마치 김학의 씨를 유했다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당시 박 행정관의 상관은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들도 김학의 인사검증에 문제였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이후 경찰 수뇌부와 수사진을 좌천시킨 것은 첩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은 내일 회의를 열고 수사에 먼저 착수할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과 새로 보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합세를 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이 버닝썬 사태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총공세와 맞불 놓기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차관이 경질되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다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하십시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연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김학의 의혹 공세에 합세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특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의혹을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황운하, 서영교 그리고 문다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특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과거를 밝히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현재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며 여권이 버닝썬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버닝썬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파도 끝이 없는 버닝썬 관련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게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수사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백신 2명에 이르는 메머드급 수사팀을 꾸렸고 인력의 3분의 1을 바로 이 유착관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해서 입건된 경찰은 아직 5명에 불과해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인력을 기존 13개 팀 126명에서 16개 팀 152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중 56명이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인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입건된 경찰은 5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윤 총경이 사건을 물어본 경찰관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가수 최종훈 씨가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콘서트 티켓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 역시 담당 수사관 1명만 입건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전직 경찰 강모 씨가 구속됐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모 경위가 입건됐을 뿐 당시 사건을 보고받았던 경찰 간부 2명이나 강 씨에게 김경희를 소개한 경찰 등에 대해선 내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적발이 지휘라인까지 보고되지 않는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병원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했던 제보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쯤에야 끝났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병원 측에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개인 의료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자 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압수하고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된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제보한 전 간호조무사 B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부진 사장 측은 흉터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전북의 한 복지원에서 지내던 장애인들이 이사장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원 직원들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박건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밭에 비료를 뿌립니다. 축사도 관리합니다. 법인 인가 이전 장애인 복지원 이사장 68살 A씨가 소유했던 농장입니다. 장애인들은 A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좀 때리시던가요? 손으로 때렸어요. 손에 나한테 때리고. 또 다른 장애인은 폭행을 피해 나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산에 얼마나 계셨어요? 나흘 동안 뭐 드신 건 있으셨어요? 전북 장수군에 있는 20년이 넘은 장애인 복지원입니다. 직원 7명이 지난 2월 A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종합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A씨가 장애인들의 최저생계비를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대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불법 채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격증 없이 오셔가지고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 야간 근무하면서 공익치는 방식도 아니고. A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다 저거거든요. 저거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 맡긴다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라도 누구 책임입니까? 전라북도는 해당 복지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북한산과 삼성산에서 등산객 조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호텔 사우나에서 불이 나 2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신중명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절벽에 추락한 등산객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서울 삼성산 국기봉 근처에서 48살 전모 씨가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전 씨는 발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위로 된 그 길이라서 길도 좁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발이 헛디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119 구조대가 들것을 어깨에 메고 등산객을 옮깁니다. 오늘 낮 1시 33분쯤 서울 북한산에서도 54살 여성 김모 씨가 등산로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오늘 낮 3시 16분쯤에는 인천의 한 10층짜리 호텔 사우나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3층 여성 사우나에서 불이 나자 호텔 투숙객 28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확인됐나요? 아니, 지금 인명피해는 다 282명이 대피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에는 울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6시쯤에야 불이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벚꽃 군락지와 수목원에는 상충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낮부턴 꽃샘 추위가 물러가겠지만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주택가 도로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600m 거리에 늘어선 벚나무가 꽃으로 만든 터널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벚꽃 구경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추워서 패딩처럼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 나왔는데요. 점심 정도 되니까 이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백과 호접란 등 봄꽃이 자태를 뽐냅니다. 실내 수목원은 꽃샘 추위를 피하려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주말 되니까 먼지도 좋아지고 날씨도 많이 풀려서 아이하고 바람도 쐴 겸 교회로 좀 나왔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바깥 나들이하기 좋았어요. 오늘 뭐 먹어봤다고? 반달 가슴곰, 공작, 토끼, 염소, 식물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0.8도, 대전 영하 1.8도, 대구 영하 0.1도, 부산은 2.1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를 오르내렸지만 평년보다 최고 5도 가까이 낮고 바람까지 불어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3도, 대전은 1도까지 떨어집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영업용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이 LPG 차량을 이르면 모레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이 장점을 앞세워서 이 자동차 업계도 소비자 공략에 아주 분주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오랫동안 차고에서 잠자던 LPG 차량을 꺼내 전시장 맨 앞줄로 옮겨놨습니다.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 관심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의 문의가 20에서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트렁크 속 가스통은 예전보다 40%가량 부피가 줄어 소비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국내 첫 SUV LPG 모델도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신형 소나타와 K5를 통해 LPG 차량 연비 개선에 나섭니다. 연비가 10.3km/L로서 현재 기존 소나타 대비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다만 현대기아차의 경우 아직 개인용 인증을 받지 않아 다음 달 중순은 돼야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쌍용차와 한국GM은 LPG차 판매 계획이 없고 수입차도 살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약간만 변형시키면 바로 LPG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국민들의 다양성 또 이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자동차 업계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승객 1,300명이 탄 크루즈선이 고장나 표류 중입니다. 강풍 때문에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떠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가구들이 균형을 잃고 배 안을 굴러다닙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 발밑에서 출렁입니다.
gonna have water all over the ground. So we're taking on water. 현지 시간 23일 노르웨이 서부 해안을 지나던 크루즈 선박의 엔진이 고장나 승객과 승무원 1,300명이 배 안에 고립됐습니다. 당국이 헬기로 구조에 나섰지만 시속 69km의 강풍과 높이 8m의 거센 파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노던 테리토리에는 초대형 사이클론 트레버가 상륙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빅토리아주 크기의 트레버가 내륙으로 시속 15km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레버는 최대 시속 25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And then some people were really crazy and said we should leave now, but we can't leave because some streets are already flooded. 비슷한 규모의 사이클론 베로니카도 서부 필바라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2개 사이클론이 동시 상륙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7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한 시민이 폭행 영상을 공개해 사건이 알려졌는데 노인이 맞는 동안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미국 뉴욕 지하철. 한 남성이 구석에 앉은 78살 여성을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폭행에 노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안타까워할 뿐 남성이 지하철을 내릴 때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조회수가 1,3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경찰은 공개 수배에 나서 2주 만인 23일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당시 말리지 않았던 시민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공유한 남성은 진정한 뉴욕 시민은 폭행 장면을 촬영만 해선 안 됐다며 주변 승객들은 문제의식이 없는 어린애들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폭행당한 노인이 타박상을 입었고 여전히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청와대 경호원 기관 단총 노출. 야, 어느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좀 섬뜩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의 시작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예. 네, 지난 22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 의원은 이때 청와대 경호관이 품속에 총기를 노출한 사진을 지금처럼 공개를 하면서 섬뜩하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모인 시장에서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이렇게 보이게 든 것은 경호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해 대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어서 고도의 경계 태세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 수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하 의원은 기관 단총을 보이도록 노출한 경우가 적절했느냐가 질문의 핵심이었다면서 청와대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이번 기관 단총 노출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또 경호 작전 중에 총기를 노출하고 있는 경호원들의 다른 사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다른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지난 청와대 사진들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관 단총은 조금 좀 과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지금 우레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표 등록했던 걸 말하는 거 보죠? 네, 식당 상표 중에 등록된 상표 중에 가장 오래된 상표였는데요. 네. 가장 오래된 상표는 냉면집 우레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레옥은 1969년 11월에 등록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미조리, 세 번째는 남강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순서는 개인의 등록인데요. 법인이 등록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저 3위짜리에 신세계가 들어갑니다.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을 한 것 중에서. 네, 외국 상표 중에는 그 영문으로 된 맥도날드가 가장 오래된 식당업 상표인데 네. 등록일이 69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옥보다 먼저 등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맥도날드가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한국 미세먼지 최악 5강. 이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나라로 뽑힌 5개 국가는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이었습니다. 베트남, 우리나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OECD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1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또 OECD 자료에 이들 5개 나라의 공통점이 모두 석탄 발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이 두드러졌는데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율은 46.2% 정도인데 OECD 평균 27%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040 남성들을 중심으로 아트토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비싼 건 억대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인기 연예인들도 빠져든 아트토이 열풍을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RM과 J.O.B 좋아한다는 팝 아티스트 카오스. 빅뱅 탑이 매니아로 알려진 베어브릭은 대표적인 아트토이 디자이너와 작품입니다. 아트토이는 장난감이나 피규어의 디자인을 변형하고 작가의 영감을 넣어 새롭게 태어난 작품입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인테리어에도 굉장한 효과를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억대까지 고가입니다.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린 나무 피노키오. 카오스와 디즈니의 협업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40cm의 작은 크기에도 추정가가 최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 온라인 경매에서는 아트토이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미술 작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희소 가치가 있는 운동화도 큰 인기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한정판 스니커즈의 경우 착용이 아닌 소장이나 인테리어 목적으로 발에 맞지 않는 사이즈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미와 더불어 투자도 가능한 아트토이. 신중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캐피탈이 먼저 2연승을 거두며 우승까지 1승을 남겨뒀습니다. 프로야구 LG와 SK는 개막 시리즈에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신윤만 기자입니다. 현대캐피탈 허수봉이 리시브 불안에도 강력한 스파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연이은 문성민의 강타. 이승원의 블로킹까지 성공하며 단숨에 점수를 9대5로 벌립니다. 승기를 잡은 현대캐피탈은 전광인의 스파이크로 2차전도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선수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적지에서 2연승을 거둔 현대캐피탈은 모레 3차전에서 2년 만에 챔프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1회 김현수의 적시타와 박용택의 2타점 적시타로 먼저 3점을 달아난 LG. 2회 오지환의 5월 2점 홈런과 조셉의 좌월 솔로포로 점수를 5대0으로 벌립니다. LG는 선발 투수 켈리의 6이닝 1자책점 활약을 더해 기아를 9대3으로 꺾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SK도 8회 터진 이재원의 2타점 적시타와 강승호의 투런포에 힘입어 KT를 6대3으로 제압했습니다. 외국인 선발 벨이 8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한화는 수비가 자멸한 두산에 11대1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1번 홀 박성현의 4m 버디 퍼트가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박성현은 파운더스컵 3라운드에서 세타를 줄였지만 19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선 중국의 리우에 밀려 15언더파 공동 4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뒀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종일 바람이 불면서 체온을 끌어내리지만 이 바람 덕분에 공기질이 무척 좋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요. 현재 동해안과 영남, 일부 호남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산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초겨울 같았던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도, 충주가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예상되고요. 이번 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목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원에 이른바 이 비닐봉투 들어간 옥수수 판매 실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행나철 다가오는데 위생은 뒷전인 업소들 이 관계 당국이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